여러분 혹시 이런 뉴스 들어보셨나요? 한국 K2 전차, 폴란드에 수백 대 수출 성공. 뉴스 보면서 우리 무기 잘 팔리네 하고 그냥 넘기셨나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요, 그냥 넘기기에 이 이야기 진짜 어마어마한 내용이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요, K2 전차가 이제 폴란드를 넘어서 중동 사막까지 진출하려 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한두 대가 아니에요. 무려 800대 이상 수출 가능성이 지금 현실로 다가오고 있어요. 전차가 800대면 얼마야 싶으시죠? 단순하게 계산해도 15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15조가 얼마냐고요? 웬만한 중경기업 몇십 개를 합친 것보다 큰 돈이에요. 근데 저는 오늘 단순히 한국 무기 잘 팔린다, 대단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경제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이 흐름 속에 어떤 돈의 움직임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이걸 이해하면 좋을지, 그걸 같이 짚어드리고 싶어요. 사실 저도 처음엔 미국 에이브람스, 독일 레오파르트 같은 세계 최강 전차들이 있는데 한국 전차가 중동에서 통하겠어? 이런 의문이 들었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같은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료를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이건 단순한 무기 수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대한민국이 무기를 파는 나라에서 무기의 기준을 만드는 나라로 도약하려는 거대한 전략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려운 군사 용어나 복잡한 경제 지표 없이 최대한 쉽고 재미있게 이 이야기를 풀어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뉴스에서 K방산 이야기가 나올 때 이런 맥락이구나 하고 훨씬 입체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이야기, 섭씨 50도 사막을 버텨내는 K2M이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자, 먼저 K2M이라는 이름부터 설명드릴게요. MN은 Middle East, 즉 중동의 약자예요. 쉽게 말해서 중동 맞춤형 K2 전차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따로 만들었을까요? 여기서 잠깐 중동의 환경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여름 낮 기온이 섭씨 50도를 훌쩍 넘어요. 우리나라 한여름 폭염이 35도면 난리 나는데 거기선 그게 평범한 날씨예요. 거기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고운 모래먼지가 사방에 가득하죠. 이런 환경에서 수십 톤짜리 전차를 굴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엔진이 버텨낼 수 있을까요? 실제로 서방, 즉 미국이나 유럽에서 만든 전차들도 중동에 가면 엔진 과열로 심각하게 고생한다고 해요. 아무리 성능 좋은 기계도 환경 앞에서는 장사가 없는 거죠. 그래서 현대로템이 아예 처음부터 다시 설계한 게 바로 K2M입니다. 제가 쉽게 비유해드릴게요. 일반 K2 전차가 고성능 스포츠카라면 K2M은 그 스포츠카를 사막 전용으로 완전히 개조한 특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냐고요? 첫째, 냉각 시스템을 완전히 새로 만들었습니다. 50도 폭염에서도 엔진이 과열되지 않도록 고효율 방열 장치를 달았어요. 쉽게 말해 전차의 초강력 열 배출 시스템을 달아놓은 거예요. 둘째, 에어컨을 달았습니다. 전차에 에어컨이요? 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단순히 안에 타는 사람 시원하라고 넣은 게 아니에요. 전차 안에는 사격 통제 장치, 통신 장비, 각종 센서처럼 열에 굉장히 민감한 전자 장비들이 가득 차 있거든요. 이 장비들이 과열되면 전차가 눈뜬 장님이 되는 거예요. 에어컨은 이걸 막아주는 핵심 장치인 셈이죠. 셋째, 연료 탱크 소재를 바꿨습니다. 고온에서도 변형되지 않는 유연한 소재로 만들어서 사막 한복판에서도 더 멀리까지 작전을 펼칠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바로 엔진, 즉 파워팩을 완전히 국산화했다는 겁니다. 사실 예전 K2 전차는 엔진 핵심 부품을 독일에서 가져다 썼어요. 그러다 보니 수출할 때마다 독일의 허락을 받아야 했죠. 독일이 우리 기술 들어간 거니까 저 나라엔 팔지 마세요 하면 꼼짝없이 못 파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족쇄를 완전히 끊어냈어요. 우리 기술로 만든 엔진이니까 우리 마음대로 팔 수 있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한지는 바로 다음 이야기에서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두 번째 이야기. 중동 부자 나라들은 왜 미국, 독일을 두고 한국을 찾을까요? 자,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라크 같은 나라들은 돈이 엄청 많잖아요. 원하면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 에이브람스 전차도 독일 레오파르트 전차도 살 수 있어요. 근데 왜 한국을 찾는 걸까요? 여기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 내가 맘대로 못 쓰는 무기는 고철이다. 이라크 사례가 아주 좋은 예입니다. 이라크는 예전에 미국에서 전차를 수입해서 썼어요. 그런데 미국과 사이가 나빠지자 미국이 기술 지원과 부품 공급을 그냥 끊어버렸어요. 수천억을 주고 산 전차가 고장 나도 고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아무리 성능 좋은 무기라도 판나라 눈치를 봐야 한다면 진짜 내 무기가 아닌 셈이죠. 이걸 무기업계에서는 수출국 의존성 문제라고 해요. 무기를 사는 나라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민감하고 불안한 문제예요. 특히 중동처럼 지정학적으로 복잡한 지역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두 번째 이유, 기술을 같이 나눠줘. 사우디아라비아는 지금 비전 2030이라는 국가 대개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에요. 석유에만 의존하는 경제 구조에서 벗어나서 자기들도 직접 뭔가를 만드는 나라가 되겠다는 거예요. 당연히 무기도 자국에서 만들고 싶어 하죠. 근데 미국이나 유럽 나라들은 핵심 기술을 잘 안 알려줘요. 우리 물건 사세요는 하는데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드릴게요는 잘 안 하는 거죠. 반면 한국은 달라요. 우리가 너희 나라에서 같이 만들 수 있게 도와줄게요 라며 기술 이전에 훨씬 적극적입니다.
무기를 사는 나라 입장에서는 당연히 한국이 훨씬 매력적인 파트너인 거죠. 세 번째 이유, 독일의 거부권이 무서워. 아까 엔진 국산화 이야기 기억하시죠? 독일 기술이 들어간 부품을 쓰면 독일이 수출에 제동을 걸 수 있다고 했잖아요. UAE가 실제로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독일이 갑자기 수출 규제를 때리는 바람에 무기 운용에 차질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국산화된 한국 파워팩이 탑재된 K2M은 이 나라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거예요. 독일 눈치를 볼 필요가 없으니까요. 이게 단순한 성능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자유의 문제인 거예요. 세 번째 이야기. 그래서 K2 진짜 성능은 어때요? 자, 그럼 솔직하게 성능 이야기도 해봐야겠죠? 아무리 그래도 미국, 독일 전차가 성능은 더 좋은 거 아냐? 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핵심 지표 하나만 설명드릴게요. 바로 톤당 마력이라는 개념입니다. 쉽게 말해서 무게 대비 얼마나 힘이 세냐를 나타내는 수치예요. 자동차로 치면 같은 크기 엔진인데 차가 가벼울수록 더 빠른 것처럼 전차도 마찬가지예요. 독일 레오파르트 전차는 장갑을 엄청 두껍게 달다 보니 무게가 70톤에 육박해요. 반면 K2는 55톤이에요. 톤당 마력을 계산해보면 K2가 약 27, 레오파르트가 약 24로 K2가 더 높아요. 숫자로는 별로 차이 안 나 보이죠? 근데 실전에서는 이 차이가 엄청납니다. 비가 많이 온 진흙탕 지형이나 모래가 깊이 쌓인 사막에서 70톤짜리 전차는 빠져서 꼼짝 못하는 상황이 생겨요. 실제로 이런 일이 전쟁 중에 발생하기도 했고요. 반면 K2는 그 상황에서도 날렵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거기다 K2에는 두 가지 특별한 기술이 더 있어요. 하나는 자동 장전 장치예요. 다른 나라 전차들은 사람이 직접 무거운 포탄을 들어서 장전하는데 K2는 기계가 자동으로 해줘요. 덕분에 1분에 10발을 일정하게 쏠 수 있어요. 사람이 하면 체력이 떨어질수록 느려지는데 기계는 처음이나 나중이나 똑같은 속도로 장전하거든요. 또 하나는 유기압 현수 장치예요. 어렵게 들리는데 쉽게 말해서 차체를 앞뒤로 숙이거나 들어올릴 수 있는 장치예요. 이걸 이용하면 모래 언덕 뒤에 차체는 숨기고 포탄만 살짝 내밀어서 공격하는 게 가능해요. 내 몸은 숨기면서 공격만 하는 전술인데 사막 지형에서 이게 얼마나 유리한지 상상이 되시죠? 네 번째 이야기. 그래서 돈이 되는 건가요? 자,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경제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그래서 이게 우리 경제에 어떤 의미야가 궁금하실 거잖아요. 지금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UAE가 검토 중인 K2 구매 물량을 다 합치면 최소 800대 이상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금액으로는 15조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전차는 팔고 끝나는 물건이 아니거든요. 한번 팔면 그 나라가 그 전차를 30년 가까이 운용해요. 그 기간 동안 부품도 갈아줘야 하고 고장나면 수리도 해줘야 하고 성능 업그레이드도 해줘야 해요. 이걸 업계에서는 MRO 사업이라고 부르는데 이 수익이 초기 판매 금액 못지않게 크거든요. 자동차 딜러가 차를 팔고 나서도 수십 년간 정비소 수익을 버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에요. 현대로템 입장에서 보면 수출 비중이 높아지면서 영업이익률이 크게 올라가고 있어요. 수출은 내수보다 이익률이 높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한국의 강점이 있어요. 바로 생산 속도입니다. 독일은 전차를 1년에 50대 생산하기도 벅차다고 해요. 반면 한국은 생산 라인만 제대로 돌리면 연간 200대도 가능해요. 무기를 빨리 받고 싶은 중동 국가들 입장에서 이 차이는 엄청 크죠. 자, 오늘 이야기 정리해볼게요. K2M에는 단순히 기존 전차에 페인트 칠 새로 한 게 아니에요. 섭씨 50도 사막이라는 극한 환경에 맞춰 냉각 시스템부터 연료 탱크까지 뼈대부터 다시 설계한 맞춤형 전차예요. 그리고 엔진을 완전히 국산화하면서 더 이상 다른 나라 눈치 안 보고 우리 의지대로 팔 수 있는 무기가 됐죠. 중동 나라들이 한국을 찾는 이유도 단순히 싸서가 아니에요. 기술 자립을 원하고 공급이 안정적이길 바라고 구매 이후에도 눈치 보지 않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세 가지를 동시에 채워줄 수 있는 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다는 게 핵심입니다. 800대 수출이 현실이 된다면 이건 숫자 그 이상의 의미예요. 대한민국이 무기를 사던 나라에서 무기의 기준을 만드는 나라로 올라서는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거든요. 물론 리스크도 있어요. 중동 정세는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경쟁자들도 만만치 않아요. 세상에 100% 확실한 건 없으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 흐름의 본질이 단순한 운이 아니라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력과 신뢰 위에 서 있다는 거예요. 경제 뉴스는 어렵고 멀게 느껴질 때가 많죠. 근데 오늘처럼 하나씩 뜯어보면 뉴스 속 숫자들이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 훨씬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앞으로도 저는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최대한 쉽고 여러분 옆에서 같이 공부하는 느낌으로 풀어드릴게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다음에 K1 자주포의 중동 수출 전략도 같은 방식으로 뜯어볼 예정이니까 알림 설정 해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